7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화두는 국민이었다고 합니다. 6분 30초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19차례에 걸쳐 말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두 발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말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시작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상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집행자라면서도 논의 과정에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야당 탄압용 검찰총장 인사가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 논리에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마지막까지 거듭 강조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을 리포트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만남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절한 만남 아니었냐라고 이슈를 삼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원장의 정치 권유를 윤 후보자가 검사로 남겠다면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랐다는 게 윤 후보자의 답변이고요. 야당은 이렇다 할 소득을 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검찰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이제 부동시 병역 면제 관련한 질문 등도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이른바 결정적인 합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단호하게 부인했고요. 야당에선 별 근거를 대지 못하고 호통성 추궁 정도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정책 관련한 얘기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네.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는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축소라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안과는 같은 듯하면서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입장인데요. 네. 윤 후보자는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애두르기는 했지만 네.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네. 이제 검찰의 본질 기능인 소추 기능에 준한다면서 양보나 양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나온 말들은 뭐가 있나요? 네, 공수처 설치 찬반 관련해서는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윤 후보자가 공수처 법안 각각의 조항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네. 부패 대응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약하면 마약 수사청이나 공수처 등 별도의 부패 방지 기구 설치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점진 폐지는 수인할 수 있어도 네.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유지와 영장 청구권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총장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걸로 미뤄보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의 검찰호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어를 사용하며 침을 뱉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 이 시사 법률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일 새벽 0시 5분경인데요. 네. 경기도 안산시 이제 4호선 상록수역 앞에 있는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에 네. 4명의 남성이 이제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뭐 시민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행 중에 한 명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이래서 네. 일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네. 처음에 신고 내용과 달리 이들이 일본인이 아니고 네. 모두 20, 30대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들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A 씨는 술이 취해서 소녀상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지하는 사람에게 일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모욕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 사람한테 뱉은 게 아니고 어쨌든 소녀상 동상에 뱉었는데 어떻게 모욕죄로 입건이 된 건가요? 네, 경찰은 이제 침을 뱉은 대상, 네. 이 사람들이 침을 뱉은 대상이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지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이릉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소녀상에 침을 뱉은 것이 소녀상 건립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네. 이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네,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네. 일단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공연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을 비하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좀 그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네. 단체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침을 뱉은 행위를 들어서 곧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또는 이 소녀상을 건립한 그 대다수의 크라우드 네.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모욕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면 뭐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손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일단 손괴는 어떤 그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네. 침을 뱉은 행위 굉장히 모욕적이긴 하지만 이게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린다고는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판례 중에는 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뭐를 많이 그려놓거나 한 경우에는 네. 손괴가 된다고 본 것이 있는데 네. 계란을 던져서 뭐 그거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손괴가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기준이 뭐 해당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렸느냐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침을 뱉은 것만 가지고는 효용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네. 판단할 것 같습니다. 불쾌하기로는 계란을 던진 것이나 스프레이 뿌린 것보다 더 심한 것 같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손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메가더 장군 동상 네. 같은 사례도 있었고 또 극우 인사가 그 말뚝을 박은 사례도 네. 있었는데요. 그 극우 인사 말뚝 박은 사례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기소는 되어 있지만 뭐 출석하지 않으니까 재판이 진행 안 되고 일본 있고. 극우 인사. 네, 일본의 극우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메가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천시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물 손상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국민들 소유 또는 크라우드 펀딩을 만든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손괴죄 피해자도 좀 특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모욕죄도 특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기는 합니다. 다만 글쎄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예를 들어 뭐 불매운동 같은 것이 과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지 헬 장난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참 철없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등 식당과 술집,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 골목은 어디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녁이면 유흥가 골목마다 수북하게 쌓여 나뒹그는 낯뜨겁고 선정적인 유흥업소 전단지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태현 기자가 현장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네온 사인이 빛을 반짝이는 서울 강남역 부근 상가 이면도로. 퇴근길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뭔가를 길바닥에 내던지며 걸어갑니다. 그 옆에선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주변을 빙빙 돌며 역시 뭔가를 집어던집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또 다른 남성은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아예 뭉텅이채 뭔가를 길바닥에 연신 뿌려댑니다. 그런가 하면 시커멓게 썬팅을 한 차의 창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뭔가를 창문 밖으로 확 뿌리며 갑니다. 도대체 뭐를 저렇게 뿌리고 던지는지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란제리 셔츠룸 24시 영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인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광고 전단을 업소 개장과 시민들 퇴근 시간에 맞춰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삽시간에 골목 일대가 낯뜨거운 유흥주점 광고 전단지로 덮이다시피 변합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한 이 시간대면 쌓일 정도라니까, 쌓일 정도야. 엄청 짜증나죠. 가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많이 짜증나죠. SS급 언니 80명 이상 출근, 러시아 포함, 만족할 때까지 초이스 같은 선정적 문구가 난무하는 가운데 길 한가운데서 버젓이 유흥업소 호객행위까지 이뤄집니다. 양주 한 병에 맥주 무제한인데 두 분이서 있으면 45만 원, 세 분이서 있으면 10만 원씩 더 붙어요. 저렴하게 드시고. 해당 거리엔 유명 입시학원과 지방에서 올라온 학원 수강생들을 위한 학사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의 왕래도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청소년들이 보고 밟고 가는 길에 낯뜨거운 사진과 선정적 문구로 도배한 유흥업소 전단지들이 마구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고 나오면 이런 게 좀 바닥에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불편하겠네요. 사실 뭐 재수생들 말고 다른 좀 더 어린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전단지엔 업소 관계자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찍혀 있는데 관할 강남구청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라며 말끝을 흐리며 단속가 규제에 난색을 표합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단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뭐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로 경범죄로 처벌을 할 수는 있죠.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직접적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전단지가 아니면 딱히 단속할 근거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오토바이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참. 구청도 경찰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오늘도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낯뜨거운 전단지로 덮이고 있습니다. 주적이야 뭐 이거 너무 어지럽다고 저거 더러워서 이거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거야. 아무리 좋지만 이게 뭔 짓거리 이게. 이게 강남 어느 한 골목만의 문제일까요? 전단지에 전화번호까지 다 찍혀 있는데 낯뜨거운 전단지 살포에 불이익을 주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애꿎은 환경미화원만 도로를 가득 메운 전단지와 매일 아침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 윤 후보자보다 연수원 3기수 선배인 박정식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 고검장은 조직을 떠나더라도 검찰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남겼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지자체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활용품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초등학교 안전보호 필요가 더 커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민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산 30대 한국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사건 출동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저항한 피해자들에 대해 112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여경 무용론 등 불필요한 논란까지 야기해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 범죄 신고 112를 상징하는 112만 원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